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철학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 개의 시간 속에 끌려다니다시피 합니다. 하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도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과거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걱정과 기대로 가득 찬 미래입니다. 눈앞에 오늘 이 순간은 짧고 단단한 현실이지만 사람들은 이 현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과거로 떠돌고 미래로 흘러다니며 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불경의 한 문장은 마치 우리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게 하고 정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순간의 손길 같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과거에 매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때의 감정과 사람, 상황은 더 이상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과거를 붙잡는 이유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은 편하고 편한 것은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고착되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자신을 계속 머물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나는 원래 안 되라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면 그 사람은 미래에 똑같은 기회가 와도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 현재를 가로막는 버팀목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배신을 마음에 오래 품고 살아갑니다. 상처 자체는 다시 일어나지 않지만 그 상처를 붙잡는 마음의 버릇 때문에 현재 인간관계에서도 불신이 생기고 자신이 만든 벽 때문에 가까워지지 못하며 고립감을 스스로 키우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좋았던 과거에 매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간 젊음, 지나간 영광, 지나간 사랑, 지나간 행복. 그 모든 것은 그 시대의 빛으로 존재했고 그 빛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의 황금기를 붙들고 현재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시절 때문에 지금의 평범한 행복이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때 받았던 사랑이나 관심이 지금보다 더 컸다는 이유로 현실의 소중함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불경이 말하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는 문장은 이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겨냥한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과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흐리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원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며 실제로 벌어진 일보다 훨씬 큰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있을 발표나 시험을 떠올려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경직되고 마음이 불안 속에서 떨리곤 합니다. 미래의 고통을 현실에서 똑같이 경험하는 셈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미래의 선택지를 떠올리며 끝없는 상상을 반복합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망가지면, 만약 떠나면, 만약 사라지면, 이런 질문들은 아직 근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데도 마음속에서 이미 현실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갉아먹는 방식은 아주 교묘하고 지속적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이 걱정이 더욱 훨씬 더 깊고 넓게 스며들곤 합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앞으로도 똑같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자기 비관을 쌓아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나락이라고 느끼는 상황에서 미래마저도 절망적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사실 아직 아무 색도 칠해지지 않은 빈 종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현재를 미래의 희생양으로 삼기도 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때야말로 내가 편해질 거야.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늘 다른 이름으로만 존재했지 실제로 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원망하는 마음은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할 현실의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면 인간은 현재를 잘못 살게 됩니다. 과거에 붙들리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지금 해야 할 행동과 지금 느껴야 할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경의 문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줄이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리켜 찰나라고 부릅니다. 찰나는 손가락을 튕기는 것보다 짧은 시간, 하지만 모든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삶의 행복도 고통도 깨달음도 모두 이 순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인에게 이런 말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과거에 운동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며칠 하고 그만두었던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원래 꾸준하지 않아? 이런 기분이 올라오면 그 사람은 운동화를 신지도 못하고 시작도 못합니다. 이는 과거에 매달린 결과입니다. 또 운동을 하려고 하면서 해봐야 소용없어. 몸이 좋아져도 금방 다시 살이 찔 거야. 내년에는 바빠질 텐데 지금 해봐야 의미 없어. 라고 미래를 예상하며 스스로를 막아섭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도 미래도 모두 현재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과거도 지나갔고 미래도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운동을 시작하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뿐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면 사람은 행동할 수 있고 행동을 시작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된 연인과 이별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때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달라졌을까 같은 후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도 과거 속에 머물면서 현재의 자신을 자책하고 괴롭힙니다. 반면 미래를 바라볼 때는 더 두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랑이 다시 올까? 다시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미래의 그림자를 현실처럼 짙게 만들어 마음을 누르죠.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의 자신이고 지금의 일상이고 지금의 감정과 지금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붙잡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삶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의 선택 아닐까? 일상의 작은 예시에서도 이 가르침은 쉽게 발견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루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 같고 그 바람을 붙잡고 오늘은 망했어라고 정의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어려움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호출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래 물과 같아서 내가 어디에 그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형태도 달라지고 흐름도 달라진다. 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마음도 붙잡으려 하면 불안해지고 집착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 반대로 물을 한 컵에 담아 놓으면 고요해지듯 마음도 지금 이 순간에 담아두면 안정되고 맑아집니다. 그래서 불경은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를 무시하거나 미래를 무책임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슬픔이 지금의 행복을 빼앗지 못하게 하고 미래의 걱정이 지금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는 말을 단순히 정신적인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입니다. 현재는 진짜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오늘의 선택과 오늘의 감정과 오늘의 시도만이 실체를 가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은 항상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지금 해야 할 일을 지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것. 이런 모든 행동은 현재라는 작은 문을 통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라는 것을 거대한 설계도나 먼 미래의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반대로 말합니다. 인생은 먼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금의 순간에서 만들어진다고. 과거의 시간들이 모여 현재가 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지금이라는 순간들이 쌓여 인생이라는 흐름을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깨끗하고 건강하고 평화로우면 과거도 미래도 자연스럽게 그 빛을 닮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해가 지기 직전에 아주 고요한 저녁, 강물 위에 비친 붉은 빛이 물결 사이로 흔들리고 사람은 그 옆에서 잠시 멈춰서서 물결의 잔잔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결은 과거의 흔적도 미래의 파도도 담고 있지만 지금 눈앞에서는 그저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상이 흐르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만이 선명하게 살아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을 잘 바라보고 잘 살아내는 일뿐입니다. 불경의 문장은 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이라고. 이 지금을 충실히 살아낸다면 과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미래는 저절로 열릴 것이며 우리가 찾는 평화도 그 순간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수한 정보와 감정과 자극에 둘러싸입니다. 스마트폰 알림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생각이 이리저리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어느새 과거로 달려가거나 미래로 미끄러져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들은 말이 갑자기 떠올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일 있을 중요한 일 때문에 이미 마음이 불안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꾸 과거나 미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평온하고 온순한 것처럼 마음도 지금 여기 머무르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중심으로 사는 연습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는 순간 발바닥에 닿는 감각을 조금만 더 깊이 느껴보는 것. 밥을 먹을 때 음식의 온도와 향과 질감을 조금만 더 의식해보는 것.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표정을 조금 더 천천히 바라보는 것.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상 속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고 또 지나치게 의무감에 사로잡히면 그것도 또 하나의 미래 불안이 됩니다. 현재를 산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이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과거의 상처는 점점 흐릿해지고 미래의 걱정은 점점 약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오래된 후회가 떠오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본 적이 있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 무의미한 질문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히고 현재의 기분을 흐리게 합니다. 이때 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생각을 따라가서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간 일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한 걸음이다라고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현실의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지금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준비는 현재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고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현재에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해봅시다. 준비는 책을 펴고 오늘 할 수 있는 양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입니다.
걱정은 망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일까? 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 무엇이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준비입니다. 걱정은 현실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준비는 현실을 바꿉니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경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을 향해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원망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 미래의 대부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쉽게 끌려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지면서 위험을 더 크게 기억하고 실수를 오래 떠올리며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미리 대비하려는 방식으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보다 부정을 더 강하게 저장하고 지금의 편안함보다 나중의 불안을 더 기민하게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고 미래의 위협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마음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자동적인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림으로써 조용히 바꿔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지금으로 돌리면 뇌의 오래된 습관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불안은 대부분 생각 속의 가짜 사건에서 비롯된다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의 장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통을 느낍니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면 뇌는 상상의 위험을 감지하지 않고 몸은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호흡 연습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현재 중심의 삶과 현대 심리학의 마음 챙김은 결국 같은 진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직 지금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도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미래도 자연스럽게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현재를 충실히 살다 보면 그 상처는 점점 현재의 힘에 밀려 영향력을 잃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의 한 걸음이 쌓여 미래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함께 사라지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경의 이 짧은 문장은 결코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도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지금을 잃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실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간 시간과 오지 않은 시간에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은 지금의 선택, 지금의 행동, 지금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과거도 미래도 평화로운 빛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자 가장 깊은 지혜라는 사실을 불경은 단 네 줄로 아름답게 간직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